안녕하세요. 파산관제인 홍현필 변호사입니다. 개인 파산관제인 직무편람 오늘 조금씩 야금야금 한번 공부해 보겠습니다. 오늘은 환가, 파산재단의 환가 및 법원의 허가사항. 과연 뭐 환가라 그러는데 그게 무슨 의미인지 한번 상식적으로 알아둘 필요가 있습니다. 파산재단의 환가, 환가 절차의 의의. 환이 바꾸죠. 돈으로 바꾼다는 의미입니다. 값어치가 있는 거를 가치를 매겨서 바꾼다는 얘기죠. 파산 절차는 채무자에게 파산이 원인이 있을 때 파산 선고를 하고 채권 조사 절차를 통하여 채권자의 권리를 확정한 다음 채무자의 재산을 환가하여 권리 우선순위와 채권액에 따라 환가된 금원을 분배하는 과정입니다. 이런 원론적인 얘기는 네이버 지식인에 만약에 뭐 파산재단의 환가를 쳐도 다 나옵니다. 요즘은 좀 깊이 있게 들어가야 되겠죠. 이중 권리 우선순위와 채권액에 따라 환가된 금원을 분배하는 과정인 배당 절차는 환가 절차와 표리 관계 있죠. 그렇죠. 먼저 환가를 해야 배당을 하는 거지 환가 없이 배당 없다. 그렇죠? 최종 절차인 배당 절차가 신속히 진행되기 위해서는 사전에 환가 절차가 신속하게 이루어져야 합니다. 경매도 일종의 환가 절차죠. 돈으로 바꾸는 거죠. 다만 환가 절차가 신속히 이루어져야 한다고 하여 파산재단에 속한 재산을 지나친 염가로 처분할 경우 채권자들이 이의를 유발하고 파산관제인이 선관주의무 위반 문제가 제기될 수 있다. 따라서 환가 절차는 신속성과 가격의 적정성이 동시에 담보되어야 하는 어려운 면을 가지고 있음을 잊지 말아야 한다. 어렵죠. 예전에 이런 게 있었습니다. 빌라가 지금 2배 폭등했는데 제가 그게 2019년인가? 20년 코로나 전이니까 2020년이었을 거예요. 그때 이제 2020년에 들어온 사건인데 19년인데 2020년에 이제 문제된 사건인데 그때 놔뒀으면 2021년 되면 부동산이 2배로 뛰었죠. 근데 그때야 뭐 그런 걸 예상할 수가 없잖아요. 코로나 시절이니까. 그래서 이제 뭐 적정하게 그때의 어떤 매매 가격에 적정하다고 보고 화해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이후에 채권자들이 이제 난리죠. 이의를 해서 왜 관제인이 너무 염가에 처분한 거 아니냐. 응? 왜냐면 지금 기준으로 보면 그 5억 4천인 집이 10억 나가거든요. 되게 어렵습니다. 사실은. 한편 파산재단에 속한 재산의 환가는 파산관제인이 창의성과 추진력을 발휘할 수 있는 분야이기도 하므로 적법 가능한 모든 수단을 통하여 배당에 필요한 재원을 마련하는데 최선을 다할 필요가 있다. 원칙적으로 파산 선고 직후에 법원의 허가를 받아 재단의 환가에 착수하고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6개월 내 모든 환가를 완료시키는 것이 바람직하다. 자, 여기, 그렇죠. 이 책에도 파산관제인 직무편람에도 6개월 내 모든 환가를 완료시켜야 되는데, 제가 그 당시에 그냥 꼼지락거리고, 느리적 했으면은 오히려 채권자들은 유리했겠죠. 알 수가 없는 거죠. 그렇게 하면 그걸 또 늦다고 나중에 문제를 삼을 수도 있죠. 어려운 문제입니다, 그게. 부동산이 이렇게 올라갈 줄 알았겠어요? 또 부동산이 만약에 똥값 됐다. 그럼 왜 그때 관제인 왜 빨리 안 처분해갖고 헐값에 그래서 이게 어려운 거예요. 다 결과론적인 얘기죠. 내일도 뭐 빌라 하나 팔러 가는데 대화동 일산에 그게 지금 뭐 전세 입자는 1억 5천이고 뭐 제가 봐도 1억 8, 9천 나가는데 얼마 전까지는 뭐 사지도 않은 물건이에요. 거들떠도 안 볼 물건이에요. 1억 7천 5백에 파는데 글쎄요. 저게 진짜 적정한가? 나중에 2억짜리 물건을 괜히 지금 1,500 헐값은 아니지만 싸게 파는 게 아닌가. 어려운 문제예요. 결단을 내리는 거죠, 그냥. 빨리 팔아라. 1억 7,500에. 왜? 채권자들한테 그래도 2,500 나눠주니까. 그쵸? 임자 있을 때, 부동산이 임자가 있을 때는 팔아야지. 그쵸? 임자가 없을 때는 뭐 다운시켜도, 그쵸? 요즘 뭐 또 부동산 또 하락기라는 또 뉴스가 나오는데,
괜히 그것도 못 받으면 어떨까. 나중에 보면 뭐 경매 넣고, 그쵸? 헐값에 팔아서 세입자 보증금도 못 줄 수가 있어요. 어려운 문제입니다. 이게, 모든 게. 그래서 환가 절차의 개요. 파상관제인은 환가의 방법 내용에 관하여 법원과 개괄적으로 협의해야 됩니다. 협의하더라도 사실 파상관제인이 주로 이제 오랜 경험이 있으니까 맡겨두죠. 부동산 지분 부동산인지, 이게 기획부동산 건 부동산 지분이 많죠. 맹지인지, 그죠? 남양주에 이제 홍릉이라고 있습니다. 고종황제 릉이 홍릉인 것 같아요. 거기에 홍릉 근처에 맹지가 하나 있었습니다. 채무자께. 그래서 채무자한테 뭐 7천이 근저당 설정돼 있는데 뭐 그거보다 조금 더 남겨서 한 8, 9천에 좀 사는 게 어떻냐 했더니, 아니면 좀 물색 좀 해봐라 했더니, 아이 그 맹지라서 사지도 않습니다 누가. 그래요? 그래서 그냥 박아놨어요. 처박아놨는데 뭐 결국 임의경매권자, 그 근저당권자죠, 은행에서 경매 넣었어요. 그래서 이번에 보니까 1억 4천에 낙찰됐어요. 파산재단에 7천 줘도 한 8천? 7, 8천 들어옵니다. 맹진대도. 왜? 맹진대도 결국은 땅 위치가 거기가 역세권이에요. 제 남양주 경춘선인가? 뭐 무슨 경춘선 지하철 역세권이에요. 얼마 안 떨어져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누군가 그 땅을 사서 옆에 있는 사람하고 협상을 해서 통로를 내든지, 아니면 그 땅 임자가 그냥 그걸 통째로 살 수도 있죠. 그래서 땅 붙여버리면 더 넓은 땅이 되고 가치가 올라가고, 뭐 건물을 짓든지 부동산 개발하면 수익이 난다 싶으면 알아서 분석을 하죠, 시장에서는. 그렇죠? 맹지도 때로는 최근에는 막 그냥 부동산 묻지마 막 그 경매 많이 받았잖아요. 그다음에 소규모 필지, 그렇죠? 소규모 필지는 잘 안 사죠. 이런 데는 절차 지연이 주된 원인이 되고 있으므로 법원 및 경험이 많은 파상관제인이 조언을 얻어 환가 방법을 연구하고, 환가가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적시에 환가 및 재단 포기 허가 신청을 할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최근에는 기획부동산성 그 공유지분도 수도권은 싹 팔렸습니다. 수도권은. 근데도 여기도 기획부동산도 뭐 강원도 저 춘천이나 뭐 경기도 가평군에 있는 산속에 있는 거는 때려 죽여도 안 팔립니다. 뭐 그리고 수도권에 있는 거라도 뭐 대장동, 고기동, 그쵸? 그다음에 성남시 뭐야, 무슨 동이죠? 거기 성남시 입구. 그런 데는 또 잘 안 팔려요 또. 구체적으로는 채무자, 주유 채권자, 특히 거래업체, 감정평가사, 공인중개사의 의견을 들어 매각 상대방 가격 조건을 특정하고 법원 허가를 조건으로 매매계약을 체결합니다. 그렇죠? 법원 허가 조건입니다. 법원에서 허가를 안 하면 무효라는 걸 특약으로 박아놓습니다. 그 다음에 내일 제가 파는 거는 공인중개사 복비도 법정 수수료는 딱 줍니다. 재단 채권으로 매각 대금에서. 이미 매각의 경우 법원에 매각 처분 허가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매매 경위 및 매매 조건에 대한 소명 자료를 첨부합니다. 환가 가능한 재산이 존재하나 그 매각 방법에 대하여 채권자 사이에 의견 대립이 있고 적절한 환가 방법의 판단이 어려운 경우에는 채권자 집회를 소집할지 여부에 대하여 법원과 상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죠? 채권자가 서로 자신에게 매각을 원하는 고가의 부동산인 경우 감정평가사의 감정평가 금액을 하한으로 채권자들 중 공개 경쟁 입찰을 통하여 매수인을 결정하는 방법도 고려할 수가 있습니다. 채권자가 사간 경우는 저는 거의 없는 것 같아요. 채권자들도 알거든요. 그 가격이, 아니, 원단하는 사람, 원단, 나중에 거의 뭐, 망하면 잘 안 사가요. 진짜, 그냥, 근데 그걸 채권자 보고, 당신이 사가다. 그죠? 뭐, 보정속은 나온 거. 채권자, 사가라면 안 사가죠. 자기도 알아요, 그거. 괜히 샀다가 뭐 팔지도 못할 거. 사는 순간 자기가 이용을 하든지 팔아야 되는데, 그쵸? 감 나가는 거는 벌써 다 채가죠. 그쵸? 환가를 위한 전제 조건이 있습니다.
환가의 가능성과 실효성. 우선 파산재단 소속 재산이 멸실 또는 채권의 소멸시효 기간 만료 등으로 환가가 불가능한지 여부를 검토하고 채무자의 진술, 채무 변제의 최고소 송달 여부의 확인, 부동산 등기부등부 등 그쵸 모든 자료를 검토하죠. 재단 채권 등 확인, 환가의 가능성과 실효성이 확인되더라도 조세 등 재단 채권과 근저당권자, 우선권인 채권자죠. 등 별채권의 피담보 채무를 변제한 후에도 남느냐 안 남느냐. 남으면 괜히 쓸데없는 짓 할 필요 없죠. 따라서 파산관계로서는 환가를 실행하기 이전에 채무자의 협조를 받아 세금 등 재단 채권의 구체적인 금액을 확인하는 것과 별채권자의 협조를 받아 피담보 채무액을 확인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대부분의 별채권자는 채권 최고액을 변제받을 가능성이 있다면 시간과 비용이 소요되는 경매 절차를 진행하지 않고 파산관제인에게 협조해주는 경향이 있죠. 그렇죠. 준별채권자인 세입자도 1억 7,500에 팔면 자기 세입자 보증금 1억 5천은 받아서 나갈 수 있다는 확신이 있으니까 그때는 어떻게 합니까? 집 보여주죠. 집 보여줍니다. 간혹 집을 안 보여줘서 매각을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관제인이 골탕 먹는 게 있어요. 예전에 그랬어요. 한번. 그 이상하게 세입자가 집을 안 보여주더라고요. 왜 그러냐면 아마 뭐 보증금 올려달라는 소리, 혹시 집주인이 바뀌면 보증금 올려줘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집을 안 보여주고 그냥 객입니다. 그래서 그때 결국 그 매수를 못했어요. 그냥 경매로 날렸습니다. 다 면제재산 범위를 초과할 것. 면제재산 결정이 있는 파산재단 소속 재산을 환가할 경우에는 해당 재산에 대한 환가 예상 금액에서 면제재산 금액을 공제한 잉여금이 있어야 하면 물론이다. 그렇죠. 임차보증금 같은 경우는 뭐 당연히 이런 거죠. 면제재산 범위가 문제돼 갖고 환가를 못하는 경우는 없죠. 보험 같은 것도 이제 뭐 적절하게 현금으로 다른 친인척을 동원하니까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환가라는 거는 결국은 돈으로 바꾸는 겁니다. 돈으로 바꿔서 채권자들한테 배당할 수 있게끔 돈으로 바꾸는 절차를 환가라고 합니다. 바꿀 환, 값어치 있는 걸로. 값어치 있는 게 뭡니까? 돈이죠, 지금은. 그렇죠? 바꾼다는 의미입니다. 바꾼다. 돈으로 바꾼다. 이게 환가입니다, 결론은. 예,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